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2부 한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강대강 대치가 연일 계속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8개월 연속으로 순매수세를 이어오다 최근 3주간 무려 2조 7천억 원에 가까운 주식을 내다 팔면서 이 북한 리스크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외국인 매도는 삼성전자 등 대형 IT의 차익 실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차익 실현과 숨고르기를 고민하던 시장에는 북한 리스크가 울고 싶었던 찰나에 뺨 맞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셈이다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지정학적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를 빌미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봐도 이러한 동향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3주간 덜어댄 2조 7천억 원가량의 물량 중 80% 이상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에 집중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들 종목 위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개월 동안 별다른 조정 기간을 거치지 않은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 차익 실현에 나서는 외국인의 움직임을 오늘 시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 2%가량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4%대 약세입니다. 이 밖에 또 우리 종목들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증시오네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오네어 2부 김도원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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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원입니다. 네, 그럼 오전 구간 지수 흐름 어땠는지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미국과 북한의 이 말폭탄 수위가 극한으로 치달은 가운데 코스피는 30포인트 이상 내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 2320선마저 내줬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6.41포인트 하락한 2323.06포인트로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330선 간신히 지켜내다가 장 초반 2320선으로 내려앉았고 후반 들어서는 20선까지 내주면서 현재 구간 231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면 그동안 세계가 볼 수 없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이후 미국과 북한의 발언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과거 큰 어려움에 처했던 일부 국가처럼 곤란에 빠질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화염과 분노 발언에 대해서도 발언이 충분히 강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 때문에 이틀 연속 팔자 기조를 이어온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순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 물량 또한 최근 이틀보다 더 늘어난 모습입니다.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 오늘 철강 금속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했는데요. 특히 오늘 하락폭 두드러지는 업종은 은행 업종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으로 전기전자 업종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의료정밀 업종과 증권 업종, 전기가스 업종의 하락폭도 크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오늘 출발 구간 1%대 웃돈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6% 빠지면서 629.81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오늘 양장지수 모두 1%대로 하락하면서 한 주의 마무리가 조금은 우울해질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도 물론 상승폭 두드러지는 종목들도 있지만 또 급락세 연출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오전장 특징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특징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이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했습니다. 시초가도 공모가보다 99% 오른 11,950원을 시작해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는데요. 이 RS 오토메이션은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되는 로봇 모션 제어 기술과 재생에너지 생산에 이용되는 에너지 제어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706억 9,789만 원, 영업이익은 30억 7,054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4%와 45% 성장했습니다. 매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로봇 모션 제어 장치 62.9%, 에너지 제어 장치 37.1%입니다. 네, RS 오토메이션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29.71% 역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CJ CGV입니다. CJ CGV가 2분기 적자 전환 소식에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증권연구원은 CJ CGV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적자 31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기준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했다며 2분기 국내 박스오피스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가운데 CGV는 용산점 리뉴얼로 인한 영업 중단으로 본사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때보다 2.2% 감소한 1,974억 원을 기록했고 사이트 순중에 따른 판관비 증가로 90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3분기에도 국내는 지난해 3분기 영화산업 호조에 따른 역기저 효과로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부산행을 비롯한 흥행작 상영의 영향으로 7월 국내 박스오피스는 전년 동기 대비 20.1% 역성장했으며 올해는 추석 연휴가 10월에 있어 3분기 박스오피스의 플러스 성장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CGV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9.93% 밀리면서 6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W게임즈인데요. 상반기 매출이 사상 첫 1,000억 원을 돌파한 W게임즈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W게임즈는 이날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6% 성장한 614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매출은 1,028억 원으로 반기 사상 첫 1,000억 원대 매출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1일 인수를 완료한 미국 소셜카지노 회사 더블다운 인터랙티브의 6월 한 달 실적이 W게임즈의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된 결과라고 하는데요. 온기가 모두 반영되는 3분기부터는 실적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회사 측은 수익성 측면에서는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M&A로 인한 일회성 비용 107억 원의 일시 인식으로 인해서 79억 원에 그쳤지만 별도 기준 W게임즈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한 154억 원, 더블다운 인터랙티브의 6월 한 달간 에비타는 69억 원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W게임즈의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64% 상승세 보여주면서 55,8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NHN 엔터테인먼트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249억 원으로 6.8% 늘어났지만 당기순이익은 80.5% 줄어 5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NHN 엔터테인먼트는 페이코 현재 결제 가입자가 670만 명을 돌파했고 월 거래액도 2,4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페이코 투자자 유치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NHN 엔터테인먼트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4%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14.63% 하락하면서 6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코디입니다. 코디가 최대주주 변경 기대감에 오전장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코디는 최대주주가 토러스 최대 대체 투자 전문 투자형 사모투작 신탁 제1호에서 설의 11호 조합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기존 2대 주주인 MK퍼시픽홀딩스가 보유 지분 6.64%를 설의 11호 조합에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이날 주식 양수도 계약에 대한 잔금 지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향후 코디는 상호를 주탄오엔 코디로 변경하고 신규 사업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와 의류 제조업, 또 무역과 상품 중개업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네, 코디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하락 반전된 모습입니다. 7.84% 하락하면서 2,1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마지막 특징주는 LG유플러스입니다. LG유플러스가 정부의 요금 인하 압박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 초 3거래일 동안 16,500원 선을 오갔던 LG유플러스는 10일부터 2거래일 연속 3% 넘게 하락하면서 15,000원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9일 통신 3사는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오는 9월 1일부터 선택 약정 요금 할인율을 25%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이메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요금 인하와 관련해 정부의 압력이 심하다 보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도 창구 순위 대부분을 외국계 증권사가 차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외국인 자본과 빠져나가는 현상과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LG유플러스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4.79%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4,90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6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지수 정리와 함께 주가 출렁임 있었던 종목들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양장 지수 흐름 중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1%대 웃도는 하락세로 출발한 뒤 좀처럼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1.7%대로 낙폭을 가져가고 있고 2318.6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황은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630선 하회한 이후 계속해서 좀처럼 630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 1.7%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으며 678.9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지수 모두 좀 깊은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장 막판에 됐어도 회복의 움직임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 봤을 때는 상황 또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 구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역시 지수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는 만큼 전 업종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철강 금속업 같은 경우 유일하게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가장 큰 낙폭을 보이는 업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홀로 빨간불을 켰었는데요. 오늘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3.71%대 약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포스코는 현재 구간에서 4.8%대로 빠지면서 업종지수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고 또 오늘 세아베스틸 종목도 3%대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전자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도세 삼성전자와 우선주에 역시나 집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 전기전자 업종 최근 연이어 밀리고 있고 현재 구간 삼성전자 같은 경우 2.4%대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SK하이닉스 역시 4.5%대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수창고 업종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공주들 위주로 조금 낙폭이 깊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6%대로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사는의 보유주식 전량 매각 소식에 6%대로 낙폭이 좀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대한항공도 우선주와 함께 동반 약세입니다. 대한항공 우선주가 3%대로 주가가 빠지고 있고 보통주 역시 3%대 약세 흐름을 가져갑니다. 이어서 제주항공도 2%대로 떨어지는 등 오늘 항공주 위주의 약세 운수창구업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통신업도 약세입니다. 오전장 특징주로 LG유플러스가 눈에 띄었었는데요. 정부의 통신 요금 인하 압력에 따라 이통 3사 모두 약세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 1.67%대로 빠지고 있고 LG유플러스는 전 거래일에 이어 오늘도 낙폭이 깊습니다. 4%대 하락세 보이고 있으며 KT홀로 보합권 내에서의 등락을 반복 중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오늘 전업종 하락불 켠 가운데 기타 제조업이 가장 큰 폭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고 오늘 운송 부품 업종에서도 2%대 업종지수 하락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앙오션 종목 같은 경우 두 자릿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업종지수 끌어내리고 있고요. 정보기기 업종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2%대로 빠지고 있고 R&T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6%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업종도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업종 좀 대거 포진되어 있는 만큼 제약업종이 빠지는 경우 지수 흐름도 역시 약세 면치 못하는 모습 포착이 되는데요. 제약업종 내에서는 셀로메드 종목이 현재 구간 4.8%대로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 인트론바이오 역시 4%대로 주가 빠지면서 업종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셀트리온이 3%대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현재 구간 1.59%대로 주가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내에서 지수 흐름과 함께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한번 알아보시죠.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909억 원 매도세 시현하고 있고 반면에 기관은 5,930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매도 행렬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111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410억 원 담아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967계약, 기관은 1296계약 담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이정현입니다. 네, 전장과 또 장중에 나온 공시들이 현재 주가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시는 영풍정밀입니다. 영풍정밀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2.3% 늘어난 35억 3,40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53.8% 증가한 208억 2,900만 원, 당기순이익은 53.2% 늘어난 57억 3,4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두 번째 공시는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249억 원으로 6.8% 늘어났으나 당기순이익은 80.5% 줄어든 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썬데이토즈 공시입니다. 썬데이토즈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분기보다 13% 늘어난 38억 원이라고 11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작년 동기 대비 14.4%, 또 19.8%로 각각 성장했습니다. 네, 이어서 W게임즈입니다. W게임즈는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79억 원 2,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4% 줄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60.6% 증가한 613억 8,400만 원으로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38.3%, 또 78억 8,800만 원으로 감소했다고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3시 19분 구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풍정밀 전일 대비 2.21% 오른 9,2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일 대비 14.50% 내림세 이어가면서 6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썬데이토즈입니다. 0.29% 오른 17,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W게임즈입니다. 1.64% 오름세 이어가면서 5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시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는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41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줄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기간 매출액은 8,766억 원으로 33.5% 늘었으며 당기순이익은 470억 원으로 73.3% 감소했습니다. 네, 두 번째 공시는 테스입니다. 테스는 올해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0.2% 늘어난 307억 5,60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03% 증가한 1,059억 8,600만 원, 또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은 294.3% 늘어난 215억 2,7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하이비전 시스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올해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93.2% 늘어난 46억 7,10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47.9% 증가한 342억 7,900만 원, 또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은 142.2% 늘어난 46억 2,5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공시는 GS글로벌입니다. GS글로벌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분기보다 34.6% 증가한 15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날짜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8,054억 원과 또 70억 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30.3%, 또 18.3% 늘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3시 22분 구간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입니다. 전일 대비 9.53% 내림세 이어가면서 20만 원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테스입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파란불 켜주면서 1.02% 내림세 이어갑니다. 현재가는 2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1.89% 오름세 이어가면서 13,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공시 GS글로벌입니다. 전일 대비 1.34% 오름세 이어가면서 3,000원 초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효과 진행됩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우리 종목들도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기에 앞서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먼저 LG 상사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51%가량 오름세를 보이면서 29,40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NG 생명 종목 역시 오늘 0.5%대로 상승폭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전 거래일 대비 200원가량 오르면서 39,35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화승 R&A 같은 경우 오늘 2%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흐름이 조금 안 좋았던 만큼 체결 강도 상위순 종목들에도 좀 낙폭을 보이는 종목들이 여러 눈에 띕니다. 화승 R&A가 2.95% 빠진 2,800원에 현대글로비스는 1%가량 약세 보이면서 16만 6천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맥스 종목입니다. 최근 연이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0.8%가량, 0.4%가량 또 올라와주고 있고요. 11만 6천원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덕전자가 0.86% 빠진 11,550원 마감 예상되고요. LG화학이 0.74% 오른 34만 원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J네트웍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대 웃도는 상승 탄력을 가져가면서 7,110원에 마감 예상되고요. 현대상사 같은 경우 0.94% 오른 21,40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코리아 서키트 종목입니다. 오늘 1.08%가량 오르면서 14,100원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세실업은 0.55% 오른 27,200원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마감 동시효과 상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한가 진입한 종목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15,50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JC케미칼이 2.94% 오른 5,160원에 코메론 종목이 4%가량 오르면서 9,930원에 마감 예고하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 1.4%대로 상승하면서 28,15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인터플렉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조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대 급등 흐름을 가져간 종목입니다. 전 거래일 대비 3,000원가량 오른 44,850원에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하 프론테크가 2% 오른 15,300원 마감 예고합니다. 이어서 톱텍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 오른 26,750원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분기 실적 발표한 하이비전 시스템의 상승 탄력도 1%대 웃돌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150원가량 오르면서 13,350원에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FST 종목이 3% 오른 4,685원에 스페로글로벌이 3.8% 오른 3,145원에 마감 준비합니다. 이어서 CJ프레시웨이도 오늘 빨갑을 펴면서요. 47,250원 마감 예고합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8월 11일)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이면 기분 좋은 날인데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우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과연 종가는 어떻게 형성했을지, 업종별은가 스코프라면 어떨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최근 북한에 대한 이슈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는 이야기, 또 우리 시장 또한 그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북한 리스크를 이전과는 다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북한 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목됐지만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무기 보유국가가 됐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북한 문제를 보는 시각이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1993년 노동 1호 미사일 발사부터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까지 단기 영향은 있었지만 주식시장은 대개 3일 이내, 길게는 2개월 안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2개월이 걸린 것도 북한 자체 영향보다는 중국의 경기 둔화, 또 국제유가 급락 등 대외적인 요인이 컸습니다. 당분간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추세, 하지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북한이 이달 중순까지 괌 타격 시나리오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다 오는 21일부터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9월 9일이 북한 건국기념일이라는 점에서 긴장감이 9월 초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 변동성 확대가 이어질 수도 있지만 글로벌 경기 개선 등으로 판단할 때 지금은 벌어놓은 유보이익을 헐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며 이에 따라 2300선이 유의미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리스크 당분간 우리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가져가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죠. 먼저 양쟁지수와 수급 흐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마감했는지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1% 넘는 낙폭 보이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2310.2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췄는데요. 1.69% 하락하면서 2319.7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 출발해서 약세장 이어갔습니다. 1.83% 밀리면서 628.3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의 매도폭 더 커졌습니다. 6,489억 원 덜어냈고요. 반면에 기관은 6,789억 원 담아준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 113억 원 순매도 기록했고요. 기관은 430억 원 매수세 시현했습니다. 다음은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2,728계약 담아줬고 기관 역시 464계약 담아준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지수와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장지수 마감까지 반전은 없었습니다. 낙폭이 크게 나아주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줄다리기 양상이 조금 두드러졌는데요. 외국인 6천억 원 덜어냈지만 기관도 6천억 원가량의 물량 담아내면서 팽팽한 줄다리기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수 흐름 1%대 약세는 막을 수 없는 모습이었네요. 이어서는 업종별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철강 금속업이 가장 큰 낙폭 보였고요. 전기전자업종과 운수창고업종, 제조업종 순으로 조금 낙폭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홀로 빨간불 켠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업인데요. 강박권 수준의 상승폭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문재인 케어 소식으로 낙폭이 컸던 만큼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이나마 강세를 기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보합권 수준도 아니네요. 거의 대부분의 업종, 전업종이 파란불을 켜면서 낙폭 또한 적지 않게 나와줬습니다. 기타 제조업종에서 2.99%대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오늘 제약업종이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 밖에 금속업종과 정보기기업종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종 순으로 또 낙폭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좀 하락폭이 적었다라고 한다면 건설업종이 그나마 선방해줬고요. 방송서비스업종과 통신방송업종도 그나마 선방해줬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 종목들 흐름 또 마감 동향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높았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은 한창이었습니다. 20.95% 상승하면서 1,79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급등세 보여졌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유제약 우선주입니다. 20.43% 오르면서 25,050원 선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시멘트입니다. 현대시멘트는 10.68% 상승한 22,800원 기록했고요. 성신양회 우선주가 10.53% 오른 11,550원 기록했습니다. 한편 하락률 가장 컸던 종목은 NHN엔터테인먼트입니다. 앞서 오전장 특징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14.5% 밀리면서 63,100원으로 문 닫았고 성문전자 우선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1.51% 빠진 12,300원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성문전자입니다. 성문전자는 10.68% 밀리면서 2,76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다음으로 KR모터스가 9.74% 빠진 70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았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앞서 소개해드렸던 RS 오토메이션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15,500원 기록했고요. KF-ES 스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9.05% 오른 7,5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지미디어입니다. 이지미디어는 12.91% 상승세 보여주면서 7,870원으로 장 마쳤습니다. 한편 하락률 가장 컸던 종목은 스포츠서울입니다. 15.88% 빠지면서 3,310원으로 마감했고요. 중앙오션이 14.72% 하락한 1,825원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넥스트바이오홀딩스입니다. 12.55% 밀리면서 1,01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